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인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자녀들의 네. 건강한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눴고, 특히 성장 발육이 좀 부진한 그런 그 자녀들을 좀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또 여름 방학에 자녀들의 그 건강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성장 발육이 좀 부진한 자녀들이 이제 그 침이라든지 또 이제 한약으로 그렇게 생활 습관도 그렇죠. 관련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 시간에 간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음식 습관은 영양가 있는 걸로 고루고루 칼로리를 좀 줄이더라도 영양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 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고, 또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마음가짐의 스트레스를 네.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시행착오로밖에는 체득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그 몸가짐 중에서 체형입니다. 체형. 가끔 보면 허리가 굽은 아이들도 보죠. 많아요. 예. 그러면 성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체형이 허리하고 목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글링을 합니다. 컴퓨터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구글링에서 컴퓨터 자세에 가장 좋은 자세를 찾으면은 가슴은 앞으로 턱은 뒤로 하면서 시선은 15도에서 30도 밑으로 하게 됩니다. 약간. 예. 그러니까는 모니터가 조금 밑으로 해야죠. 모니터가 올라가면은 목이 이렇게 되고 점차 자라목이 돼요. 그러니까는 약간 내려보듯이 모니터를 좀 내리고 의자를 약간 높이면 되는데, 이 자세가 바로 부처님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선승들이 한 달, 두 달, 몇 년씩 그냥 가부좌 틀고 있는 자세가 좋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에 시골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머리로 이고 다니는 모습 있죠. 이 자세가 바로 그 자세. 턱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거운 걸 머리에 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항상 중요하게 하고, 만약에 목이 약간 오른쪽으로 구부러졌다 했을 때는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허리는 이렇게 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척추 측만증의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목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구부정한, 목 자세가 아무리 좋더라도 구부정하면 안 되고, 허리를 완전히 펴서 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이제는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게 자세 교정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의 그 자세 교정은 부모님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혼내더라도 부모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장에는 끝났지만은 예. 여러 가지 자세가 안 좋아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세. 특히 이 이를 악문다든지 감정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를 악무는 경우에는 치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턱 관절이 삐뚤어지면 목 자세도 삐뚤어지고, 그렇군요. 그럼 몸의 그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자세의 그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이제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서 보면 아는데 본인은 지금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 그렇죠. 머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얼굴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체형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형을 보면 자기가 구부러진 걸 알면은 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집에다가 그 저기 그 식사하는 그 데에 예. 식탁 옆에다 좀 큰 전체 거울 하나 놓고 본인이 항상 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자녀들의 이제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그렇죠. 방학 동안이 되면 좀 이제 그 잠자는 습관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노는데 네. 그 너무 혹해가지고 예. 졸리는데도 계속 안 자면서 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문명이 몇천 년 동안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발달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또 이 전기가 생긴 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기가 없었을 때는 한 9시쯤이면 다 잤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깜깜하니까 할 게 일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이 11시 이전에 잠을 취침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게 지금 진화가 돼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1시, 2시 어떤 경우에는 꼬박 새잖아요. 그럴 경우 많죠. 또 그 어른분들도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언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것이 리서치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자녀들은 특히 이제 11시까지는 자야 되니까 적어도 10시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한 7시나 8시 아무리 네. 늦어도 8시까지는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말고 네. 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1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음,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찍 활동을 하는 그런 요즘 새벽 5시면은 예. 해가 뜹니다. 그렇죠. 밝아요. 그렇죠. 예. 저녁 8시, 9시보다는 밝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일하는 시간, 잠자는 네.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렇죠. 전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예.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잠자는 건 지난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만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를 하는데 사실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그 집에 꼭 에어 컨디션을 틀고 또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선풍기가 조심을 해야 될 게요. 네.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면은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군요. 생기기 때문에 잠자기 한 2시간 정도, 잠자기 전 2시간 정도 선풍기를 트는 걸 좋고요. 네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게 되면 좀 안 좋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트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 틀 때는 그럼. 예. 그리고 너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네. 그 한쪽으로 계속 그 바람을 받는 게 아니고 예. 그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도록 돌아가면서 음. 선풍기를 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에어컨을 할 경우에는 네. 에어컨이 바깥의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그 5도씨 화실은 한 10도 정도 이내로 차이가 나도록 에어컨을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밖에 날씨하고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밖에는 뜨겁고 안에는 차고니까 우리 네. 몸이 그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냉방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실내 온도와 실내 온도가 5도씨나 섭씨로 5도 아니면 네. 화씨로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좋고 네. 여름에는 좀 더워도 땀을 흘리는 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땀을 좀 흘리는 예, 게. 발산의 계절이기 때문에 네. 약간 덥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러면 네. 여름철은 이제 덥다 보니까 시원한 걸 많이 찾게 되잖아. 그렇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냉면 네.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우리가 그 해야 위장이 좀 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위장이 아무리 강해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위장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냉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찬 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 많이 더우면은 수박, 네. 그다음에 이런 시원한 과일들이 네. 몸에 편한 걸로 드시면 좋고요. 네. 또 이 여름철에는 항상 우리 몸이 바깥에는 덥고 속 안에는 차갑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네. 배탈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여름철의 보양식으로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렇죠. 삼계탕이라든지 이열치열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다음에
그 칼국수, 예. 콩국수. 예. 좀 더우면 콩국수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여름철에는 그렇게 속이 더 차지니까 좀 뜨거운 거로 하는 그렇죠. 것도 좋다네요. 그래야 속이 편해지고 네, 더위에 더 그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겨울에는 속이 뜨겁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찬 거. 속을 차갑게 해야만이 바깥에 추운 날씨에 견디기가 좋은데 네. 사실 냉면은 겨울 음식입니다. 아, 그게 또 이게 체질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선조들이 지혜가 상당히 그렇겠습니다. 밝았다는 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알찬 정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